지금 던지시면 가장 비싼 수업료를 내실 확률이 큽니다. 특히 QLD, TQQQ 들고 계신 분들은 더 그렇습니다. 이 하락이 무서운 이유는 손실이 아니라 손절하고 나서 반등이 나올 때 멘탈이 무너진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월가가 지금을 기회라고 말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기업이 망가진 하락이 아니라 정치와 자본의 힘겨루기가 만든 가격 왜곡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어제 같은 장을 보셨다면 느낌이 이상하셨을 겁니다. 주식이 빠지면 보통 채권으로 돈이 갑니다. 주식이 흔들리면 달러가 강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주식도 빠지고 채권도 흔들리고 달러도 힘이 없고 위험 자산은 같이 주저앉는 그림이 나오면 시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은 실적이 아니라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 이게 진짜 공포의 정체입니다. 여기서 대부분은 결론을 이렇게 내립니다. 이거 끝장이다. 더 내려간다. 나부터 살아야 한다. 하지만 선수들은 결론을 반대로 냅니다. 신뢰가 흔들리는 구간은 늘 과매도와 과공포를 만들고 그 과공포가 진짜 바닥값을 만드는 재료가 된다. 그러니까 월가는 공포를 좋아합니다. 공포가 가격을 비정상적으로 싸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다만 여기서 한 가지를 분리하셔야 합니다. 지금이 기회일 수 있다와 지금이 바닥이다는 완전히 다른 말입니다. 바닥 맞추기는 전문가도 못합니다. 월가가 말하는 기회는 바닥을 찍는 기술이 아니라 평균 단가를 유리하게 만드는 구간이 왔다는 뜻입니다. 이 말이 QLD, TQQQ에서 특히 중요해집니다. 레버리지는 방향을 맞춰도 타이밍을 틀리면 계좌가 흔들립니다. 그래서 접근법이 달라야 합니다. 지금 시장을 무너뜨린 건 기업이 갑자기 돈을 못 버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관세 전쟁, 동맹 갈등, 자원 안보, 군사 패권, 그리고 그 뒤에 붙은 금융 전쟁의 그림자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관세라는 무역 무기만이 아닙니다. 자본이 움직이는 순간 금리가 흔들리고, 금리가 흔들리면 밸류에이션이 흔들리고, 밸류에이션이 흔들리면 QLD, TQQQ 같은 성장 레버리지가 가장 먼저 맞습니다. 그래서 체감이 더 공포스럽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구조가 바로 기회가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정책과 협상은 영원히 전쟁 모드로 갈 수 없습니다. 정치인은 숫자를 봅니다. 물가가 튀면 지지율이 흔들립니다. 주가가 무너지면 성적표가 망가집니다. 동맹이 깨지면 안보 비용이 폭증합니다. 그러니 결국은 어디선가 타협이 나옵니다. 형태가 어떻든 단어가 어떻든 시장은 타협이라는 신호만 잡으면 바로 반응합니다. 그게 안도랠리입니다. 그리고 안도랠리면 늘 가장 많은 사람이 포기한 뒤에 나옵니다. 그럼 우리는 뭘 해야 하느냐? 한 번에 올인하지 마시고 시나리오가 어느 쪽으로 가도 살아남는 방식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 방식의 핵심은 내 감정이 아니라 내 규칙으로 매수하는 겁니다. QLD, TQQQ는 규칙 없이 들면 상승장에서 천재가 되고 하락장에서 죄인이 됩니다. 규칙이 있으면 반대로 됩니다. 하락장에서 평정심이 생기고 상승장에서 수익이 쌓입니다. 먼저 지금 같은 구간에서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하나 있습니다. 뉴스를 보고 결론을 내리는 겁니다. 뉴스는 대체로 늦습니다. 가격이 먼저 움직이고 그 뒤에 해석이 붙습니다. 그러니 뉴스는 방향을 알려주는 게 아니라 이미 벌어진 공포를 설명하는 도구일 뿐입니다. 우리가 봐야 할 건 협상이 끝났는지 아닌지가 아니라 시장이 두려워하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어느 정도 가격에 반영됐는지입니다. 여기서 간단한 체크가 있습니다. 첫째, 변동성이 급등했는지 보셔야 합니다. 둘째, 주요 지수가 단기간에 과하게 밀렸는지 보셔야 합니다. 셋째, 공포 뉴스가 갑자기 쏟아지기 시작했는지 보셔야 합니다. 넷째, 주변에서 주식 이야기 자체를 끊기 시작했는지 보셔야 합니다. 이 네 개가 겹치면 기회 구간일 확률이 올라갑니다. 물론 더 내려갈 수 있습니다. 그래도 평균 단가를 유리하게 만들 수 있는 구간은 늘 이런 얼굴로 옵니다. 이제 QLD, TQQQ로 연결해서 실제로 어떻게 움직일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핵심은 세 줄입니다. 기계적으로 나눠서 기준을 정하고 회복 구간에서 정리한다. 이 세 줄만 지키시면 감정 매매를 상당히 줄일 수 있습니다. 먼저 나눠서 들어가는 법입니다. 오늘 전부 사는 게 아니라 3번에서 5번으로 나눠서 들어가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같은 장은 하루 만에 끝나는 공포가 아니라 며칠에서 몇 주로 이어지는 공포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QLD, TQQQ는 하루 변동이 커서 한 번에 들어가면 마음이 찢어집니다. 나눠서 들어가면 마음이 아니라 숫자를 보게 됩니다. 그 다음 기준을 정하는 법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QLD, TQQQ의 기준은 QQQ 같은 현물 지수의 흐름으로 잡으시는 게 훨씬 안정적입니다. 레버리지는 레버리지 자체가 흔들리는 상품이라서 레버리지 차트만 보고 판단하면 과도하게 흔들립니다. 그래서 현물 흐름을 기준으로 삼고 레버리지는 실행 도구로 쓰시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식입니다. 현물 기준으로 단기 추세가 무너질 때 첫 매수, 더 깊게 꺾이면 추가 매수, 변동성이 폭증하면 마지막 매수.
반대로 회복할 때는 다시 추세를 회복하는 구간에서 일부 정리, 전고점 근처에서 일부 정리, 과열 신호가 뜨면 추가 정리. 이런 식으로 들어가고 나가면 지금 같은 관세 공포장에서도 계좌가 시스템으로 움직입니다. 그럼 어떤 섹터를 봐야 하느냐? 결론은 세 갈래입니다. 기술 패권, 안보 패권, 자원 패권입니다. 이 세 개는 단기 테마가 아니라 구조입니다. 그래서 한 번 흔들릴 때마다 기회가 만들어지고 그 기회는 결국 나스닥 중심으로 다시 빨려 들어갑니다. 바로 그 지점을 QLD, TQ2Q가 먹습니다. 첫 번째는 기술 패권입니다. 지금 시장이 흔들려도 인공지능 수요가 갑자기 꺼지지는 않습니다. 기업들이 비용을 줄여도 인공지능은 비용 절감 도구이기도 해서 오히려 투자 우선순위가 올라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인공지능은 전기를 먹습니다. 그래서 기술 패권은 에너지 정책과 붙습니다. 정책이 어느 쪽으로 흔들려도 데이터 센터와 반도체와 전력 인프라는 결국 장기적으로 돈이 몰리는 쪽입니다. 이게 QLD, TQQQ가 반등할 때 가장 강하게 튀는 이유입니다. 하락장에서 같이 맞았다는 건 펀더멘털이 무너져서가 아니라 패닉에서 같이 팔렸다는 뜻일 가능성이 큽니다. 패닉 매도는 끝나면 되돌림이 나옵니다. 두 번째는 안보 패권입니다. 동맹이 흔들리면 국방비는 늘어납니다. 이건 도덕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라서 속도가 빠릅니다. 유럽이든 미국이든 불안이 커질수록 방사는 수주가 늘어납니다. 그리고 방사는 이상하게도 공포장에서 버티는 힘이 있습니다. 시장 전체가 흔들릴 때 계좌를 붙잡아주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QLD, TQQQ만 들고 계신 분들이 느끼는 불안은 계좌가 너무 한쪽이라서 더 큽니다. 그래서 일부는 이런 방어 성격 섹터로 분산을 주는 게 멘털에 도움이 됩니다. 레버리지는 멘탈이 무너지면 게임이 끝납니다. 세 번째는 자원 패권입니다. 히토리 같은 핵심 자원은 무역 전쟁이 커질수록 더 중요해집니다. 협상이 잘 되면 개발 기대감이 붙고 협상이 깨지면 공급망 독립 기대감이 붙습니다. 즉 양쪽 시나리오에서 살아남는 카드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영역은 변동이 크기 때문에 QLD, TQQQ처럼 큰 바구니로 가시거나 비중을 작게 두시는 게 안전합니다. 공격적으로 하시더라도 규칙은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헤지로 가장 많이 언급되는 자산이 있습니다. 금입니다. 달러와 채권이 동시에 흔들리는 그림이 나올 때 사람들은 종종 금으로 도망갑니다. 금은 수익을 내기 위한 주인공이라기보다 시스템이 흔들릴 때 보험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험은 많이 들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궤적에 불안할 때 심리적으로 버틸 수 있게 해주는 장치가 되면 됩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래도 더 떨어지면 어떡하죠? 지금 들어갔다가 바로 반토막 나면요? 그 질문이 나오면 답은 하나입니다. 그래서 나눠서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래서 현물 흐름을 기준으로 삼는 겁니다. 그리고 그래서 회복 구간에서 정리 규칙을 미리 만들어 두는 겁니다. 레버리지는 맞히는 게임이 아니라 살아남는 게임입니다. 또 이런 질문도 나옵니다. QLD랑 TQQQ 중에 뭘 해야 하죠? 원칙은 간단합니다. 같은 방향이라면 덜 흔들리는 쪽이 오래 버티기 쉽습니다. 더 공격적이라면 더 흔들리는 쪽이 수익도 손실도 큽니다. 그러니 본인의 성향보다 본인이 견딜 수 있는 변동을 기준으로 고르셔야 합니다. 밤에 잠이 깨서 시세를 보게 된다면 이미 과한 겁니다. 그 상태에서 레버리지를 더 올리면 수익이 아니라 멘탈이 먼저 무너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 뭘 체크해야죠? 오늘부터는 이 네 가지를 보시면 됩니다. 정치인의 말이 강경으로 가는지 대화로 가는지, 유럽이 실제로 강한 대응 버튼을 누르는지 말로만 흔드는지, 국채금리가 급하게 튀는지 진정되는지, 그리고 나스닥이 회복 시도할 때 거래가 붙는지, 이 네 가지는 뉴스보다 빠르게 시장의 의도를 보여줍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시장이 무너진 얼굴은 공포입니다. 하지만 공포가 곧 가치 붕괴를 뜻하는 건 아닙니다. 정책과 협상과 힘겨루기가 만드는 일시적 가격 왜곡 구간에서는 늘 극단이 나옵니다. 사람들이 다 같이 도망칠 때 가격은 필요 이상으로 눌립니다. 그리고 그 눌림이 풀릴 때 가장 빠르게 회복하는 건 대체로 대형 성장입니다. 그래서 결국 많은 돈이 다시 나스닥으로 돌아옵니다. 그 흐름을 가장 직접적으로 먹는 도구가 QLD, TQQQ입니다. 하지만 그 도구는 규칙이 없으면 칼이 됩니다. 규칙이 있으면 사다리가 됩니다. 오늘 한 문장만 기억하셔도 됩니다. 지금은 확신의 구간이 아니라 준비된 분할의 구간입니다. 바닥을 맞추려 하지 마시고 평균을 이기려 하시면 됩니다. 공포를 없애려 하지 마시고 공포가 와도 실행되는 규칙을 만드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1분 투자 하이젠버그였습니다.